네, 아시아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해 시작한 세 번째 되는 날인데 여러분과 아침부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경찰과 경호처는 지금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근처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등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인하기 위한 아마 모종의 작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다 시련과 이런 고통이 뒤따르고 나야 또 비갠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또 이 나라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썸네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중국 해군, 중국의 조선 해운업들을 소위 말해서 고사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 실제적인 전략 전술을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같이 국내의 상황은 시끄럽게 보이고 혼돈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사실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 이 악의 무리들은 처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한다거나 걱정으로 날밤 새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11월 5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대통령 한 명이 바뀐 게 아니라 미국의 건국의 이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미국의 건강한 국민 정신이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미국 그리고 자유가 있는 천부인권이 살아있는 미국을 다시 재건시키고자 하는 미국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공화당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을 벗어나서 미국의 소위 말한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 ABC, MBC, MSNBC, CBS 등등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그동안 호가호위해오던 자들이 폭삭 망해버리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지난 연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란드를 내놓아야 되겠다. 그린란드를 우리가 사야 되겠다 하는 트럼프의 말도 있고 또 파나마 운하를 다시금 되돌려 받아야 되겠다라고 일종의 위협, 협박, 공갈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까지 펼쳐온 1대1로 정책 및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꿈같은 야욕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파나마 같은 경우는요. 수에즈 운하처럼 바로 운하 관문을 열고 쭉 통과하는 그런 수평한 그런 운하가 아닙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문을 막고 물을 채운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래서 멕시코만 즉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태평양까지 직행할 수 있는 길이죠. 안 그러면은 저 밑에 페루를 지나서 아르헨티나 밑에 남극 앞바다까지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파나마 운하로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처럼 파나마 운하까지도 다시 내놔라.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게 모든 것이요. 지금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있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하고자 하는 디커플링, 즉 커플링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 WTO 체제에 가입해 있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반칙을 해왔고 너무나도 많은 도둑질과 지적재산권을 약탈해 왔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마가라고 하는 정책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것은요, America First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비롯된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아메리카 First Policy Institute이라고 하는 KFPI라는 조직도 미국 내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처럼 지금 마가가 의미하는 것은요, 미국의 경제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회복하고 미국이 과거에 레이건 시대에 있었던 만큼 1980년대 초반처럼 미국의 막강한 부와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군사력을 전 세계에 유지하겠다, 다시금 복원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이 마가라고 하는 전체가 표현은 피터 나바로 박사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1기 트럼프 때도 백악관에서 해외 그 무역 업무를 총관장했던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이번에 깜빵 생활도 마치고 다시금 재진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미국의 기라성 같은 애국주의자로 구성된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엇보다도 중국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영순위가 바로 중국 해체고 중국 공산당 해체 전략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국 인민들을 모조리 다 죽인다, 이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뭐냐? 그 핵심이 되는 중국 공산당, 한 1억 한 5천만 명 남짓하는 요 핵심되는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고 중국의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 대륙을 56개 민족 구성대로 국토를 분열시키고 해산시켜버리겠다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끌고 가는 이 정책에 잘만 하면 우리에게도 참으로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매우 난감한 일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한마디로 표시한다면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는 무한궤도의 전차에 탄약과 포탄을 잔뜩 실은 트럼프호 전차 군단이 한 대도 아니고 수천 수만 대가 이 아시아 평원을 향해서 질주를 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한궤도의 이 육중한 전차 군단이 브레이크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질주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다죠 직설적인 표현한다면요, 모든 적들을 내 눈앞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즉 핏물을 강물처럼 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처럼 아주 끔찍한 대보복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트럼프 전차 군단에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동 걸고 천천히 좀 출발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타지 못하면 이후에 초고속으로 달리는 전차 위에 올라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중경미라고 하는 얼빠진 소리는 이제 그만하기 바라고, 그리고 반드시 안보도 미국화하고 경제도 미국화하는 지금 프레임 자체가, 이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러 가지의 복잡한 내란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내란도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무슨 국힘 대 민주당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 세력 대 공산 세력, 이 대결도 아닙니다. 즉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야기되고 있는 아주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현재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땐 쉽게 말해서 이렇죠. 센 놈하고 같이 편을 먹어야 이깁니다. 여기서 센 놈은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해체를 시키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때 미국의 해군의 전투 능력,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군함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즈음에 무슨 뭐 이재명이가 다음번에 대통령이다 이런 그 양아치들이 무슨 뭐가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깜빵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윤 대통령이 뭐 그다지 뭐 중국 아니면 못 살겠다 이러면 뭐 친중도 아니잖아요. 뭐 광주에는 3년씩 개근하긴 했었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놓겠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티껍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뭐 반미 친중을 하자고 떠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해체하는데 가장 근본이 된 중국 해운과 중국의 해운 조선업을 박살내기 위해서 선박용 부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으로부터 생산되는 엔진, 초고정밀 이 선박 부품들을 중국으로 못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말려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제 방송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영어로 제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충직한 참모들에게도 중국 해군력을 괴멸시키는 오늘의 이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해군 함정 건조 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2030년이면 중국 함정이 400척이 넘는다. 미국 전략가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미국 전략가들이 왜 고민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미국 조선산업에 한 100억에서 300억 달러 투자하고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 울산 조선소보다 한 5배 정도 더 큰 무지막지한 그런 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어 주면요. 그대로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들이 시설이 낡았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기존의 조선소를 한국 조선사가 인수해서 추가로 투자하고 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광활하고 광대한 그 땅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규모, 즉 태평양상에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이 세 개 중에 어느 적절한 위치에다가 대규모 조선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울산에 있는 HD 현대중공업에게 울산 조선소보다 한 5배 내지는 10배 정도 더 큰 시설을 지어달라고 미국에서 요청하는 형식을 빌고 또 현대중공업이 투자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물론 현대중공업 측이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해서 수출하면 이게 가격 경쟁력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승산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가겠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요. 현재 중국의 모든 해운회사, 중국의 모든 조선소를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중국이 배를 단 한 척도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배를 만들 수요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에서 상선에 대한 건조 수요가 폭증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선의 가격이 5배 내지는 10배가 상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생산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도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상선 가격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오르게 되면은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한다 해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즉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필리핀에도 조선소가 있고 향후에 이와 같은 동향을 올라타게 되면은 아마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산업에 100억에서 3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땅이 협소합니다. 추가로 조선소를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해요. 따라서 중국 조선소가 몽창 모조리 다 망해서 한국으로 수주가 밀려온다 할 경우에 우리 스스로 다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배 만드는 도크는 꽉 차 있습니다. 향후 4년, 5년 일감 다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미국에서 그 넓은 땅을 우리 측에게 제공하고 울산보다 더 큰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건설해서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국의 모든 조선소 해운회사를 망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현대중공업에게 약속을 해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지어놓게 되면 한 번에 이지스함 정도는 10척에서 20척 정도를 동시에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설계도만 있으면 12,000톤급의 이지스함 건조를 하고 한국 해군에 납품하는데도 18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국의 모든 조선소와 해운회사를 6개월 안에 모두 망하게 만들고 300~400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 함정을 6개월 내에 모두 고철로 만드는 비법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모든 선박은 선주와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항구의 입항 그리고 파나마 운하 통과를 금지시켜버리면 됩니다. 중국의 조선소들과 중국의 해운회사들은 이럴 경우 6개월 안에 모두 파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들이 전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모든 미국의 항구에 입항을 금지하고 파나마 운하 통과를 중단시켜버리게 되면 그 누구도 반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 세계의 화주들은 중국 해운업체에게 화물을 맡기지 않게 될 것이고 전 세계의 모든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주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조선소와 한국의 해운회사들이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상선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고 선박으로 매매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고철 덩어리로 팔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선박용 부품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미국에서 발의를 해주면 보다도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현재 모든 반도체 장비와 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 또한 금지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식의 투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투자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에 미국의 저승사자 있죠. IRS라고 미국의 국세청인데 그 IRS의 조사를 아마 한 3년 정도 받게 되면요. 아마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박용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대중국 수출을 못하게끔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박용 부품 생산과 관련된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미국에서 금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한국, 독일, 일본에서 선박용 엔진, 항해 장비들을 공급받아서 중국 조선소에서 단순 조립 선박을 생산하고 있어요. 중국의 모든 조선소를 망하게 만들고 미국의 광대한 땅에 현대중공업이 울산 조선소의 5배의 규모로 조선소를 건설하면 중국에서 건조하던 모든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독일, 일본에서 선박 부품을 공급받아 중국에서 조립하는 것이나 미국에서 조립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국은 인건비가 한국보다 비싸서 미국 조선소에서 상선을 건조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조선소가 망하게 되면 상선의 건조 단가가 최소 5배 이상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선주들은 상선을 구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이라 하더라도 선주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조선소의 기술자들이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단점도 세계 최대의 조선소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조선소를 세우고 상선을 건조한다면 상선 품질에 대해선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베트남과 필리핀 수빅만 해도 조선소가 있습니다마는 선박 품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선주는 단 한 사람도 없다 합니다. 또한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무조건 미국산 에너지 수송 선박을 사용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유럽의 에너지 업체들은 미국산 에너지 수송 선박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에너지도 수출하고 첨단 LNG선과 초대형 유조선도 함께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안전성 및 품질을 인정한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만이 유일하게 미국 항구의 입항을 허가받을 수 있고 또 파나마 운하의 통항을 허용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의회를 통해 통과시켜버리면 전 세계는 미국산 선박을 사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소들만 예외 규정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 중국의 조선소들은 6개월 안에 1년 안에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산의 에너지, 즉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한국 기업들이 구매할 때에는 한국의 에너지 수송선을 사용하는 것만을 예외적으로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면 되겠죠. 현대중공업과 한국의 조선기자재업체 및 해운회사들과 미국의 조선소들이 이후에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해서 좋고 없었던 매출이 미국에서 갑자기 생겨서 좋아하게 될 것이고 직원들도 불어나는 보너스 속에서 아마 고복 격양하는 그런 요순시대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중국의 조선소가 모두 망하게 되면 중국의 철강사, 전기 전자업체, 페인트 업체 등이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의 업체들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선박용 부품 공급이 차단된 중국의 조선소들은 선박이 도크 안에 있는 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중국 해군은 함정을 건조할 도크도 없어지게 되고 함정을 건조하지도 못하고 수리 또한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상선용 부품이라고 속이면서 한국, 독일, 일본의 부품을 수입해서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 건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박용 부품 수입이 차단이 되면 중국 해군 함정 및 중국 잠수함은 수리가 힘들어지고 6개월 안에 거의 모두 가동이 중단될 것입니다. 중국산 부품은 내구성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선박의 엔진 안에서 미세하게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무실 3층만큼 커다란 거대한 엔진을 모두 분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품이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압이 걸리면 줄줄이 사탕처럼 금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폐선을 해야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선원이 단 한 명이라도 타고 있는 선박, 이 또한 역시 미국 항구의 입항을 불허하고 파나마 운하 통화도 차단시키게 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원들이 밀항도 많이 하고 마약 밀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의 입항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핑계를 대면 합리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중국 국가, 이런 국가의 선원들을 태운 선박도 미국 입항을 불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친중 국가의 선박들도 자동적으로 미국 입항이 차단이 되게 되고 항해사, 기관사 같은 고급 선원들은 모두 한국인들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조선소 역량이 떨어져서 미 해군을 위한 함정을 건조하는 속도가 중국에 비해서 뒤처지게 되면 중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능력을 제로, 0으로 만들면 미 해군용
함정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적 매우 간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이 되면 중국은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되는 것이죠. 영국의 선박보험 회사들과 협의하여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인상한다면 전 세계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모두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해운 회사들은 귀중한 달러를 영국의 해상보험 회사들에게 기존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급속하게 소진될 것입니다. 영국의 해상보험업체들이 발급한 보험 증서가 없는 선박은 입항을 차단시켜버리라고 세계 각국에 강력하게 압력을 넣게 되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영국군, 미군은 함경도 장진호에서 중공군에게 밀려 결국 128km나 떨어진 흥남 항구까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군 병사 4,500명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영국군도 한국군도 이 과정에서 많이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영국, 미국이 손을 잡고 중국 조선소와 해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모두 털어먹은 다음에 모두 망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중국산 선박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미국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들의 미국 항구 입항을 불허하게 하면 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형 조선소를 지어놓고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하여 비싸게 팔아먹으면 아주 환상적인 그림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해체해서 한국, 영국, 미국이 나눠먹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버는 것을 본다면 한국의 다른 조선소들도 앞다투어서 미국의 대거 조선소를 건조하려고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베트남과 필리핀에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한국산 전투기와 한국산 함정을 구매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중국 공군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미국 조선산업에 1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투자하여 울산 조선소보다 5배 혹은 10배 더 큰 조선소를 건조하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 조선소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미국의 철강회사, 전기전자업체, 페인트업체 등 조선산업과 연관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일자리가 동시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0%로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한다면 더욱더 좋은 한미동맹관계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현재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중국이 상선을 구하지 못해서 한국과 미국에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외교적으로도 한국에게, 미국에게 종속될 것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6개월 안에 수리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저하되면 미군 해군 역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한국에서 이지스함, 잠수함 등을 대량 건조하여 서해에 배치한다면 중국 해군과 공군은 북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중국 해역으로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한중 패권 전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동에서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변 국가에 되팔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미국산 에너지를 한국에게만큼은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를 해주고 또 주변 국가들에게 되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면 중동산 에너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미국산 에너지 구매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금액은
5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미국산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중국에게 현금을 먼저 받고 아주 비싸게 되팔아 중국의 달러를 몽땅 빼앗아올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국에게 돈만 먼저 받고 기름을 안 주는 이런 포갑적인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앞으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전쟁을 할 때는 무기와 보급물자를 적들로부터 약탈해서 우리 편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싸우는 방법이라고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중국에 비싸게 팔아서 우리가 획득한 달러로 미국산 전투기를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게 되면 그보다 짜릿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한국 해군이 F-35C 해군용이죠. 이 F-35C 스텔스기를 20대가량 구매를 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에 배치시켜 놓고 한미 해군 전투기가 합동으로 작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락해 준다면 한미 동맹이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 문제에 한국은 미국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참전이 아주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의 저장 창고가 거의 꽉 찬 상태입니다. 태평양에 방사능 폐기물을 버려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의 방사능 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경우 보유하고 유지하는 것은 향후 30년 후에 큰 문제로 비약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영토가 좁아서 상선조차도 해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선은 해외 고철업체에게 매각하고 군함의 경우 우방국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되면 향후 30년 후에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런 함정을 우방국에 무상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또 핵무기도 한국군에게는 보유하는 의미가 그다지 없습니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지하 100m의 군사기지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중에서 핵미사일이 터진다 하더라도 지하에 구축된 군사시설은 파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미국의 핵미사일도 안 무서워하는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군의 핵미사일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군은 지하 300m로 뚫고 들어가서 터져버리는 현무5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도 하고 있고 대량 생산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무5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이 9톤입니다. 이것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우주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면서 지면에 충격하게 될 경우 충격파에 의해서 많은 건물들이 붕괴되고 또 지하 300m에서 폭발하게 되면서 지하에서 인공 지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건물은 다 무너지고 생명체들 역시 충격파에 의해서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군들은 한국군의 현무5가 미국의 핵미사일보다도 더 무섭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핵무기가 필요하다 한다면 미국의 핵탄두를 현무5 탄도미사일에다 탑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은 영토가 좁아서 핵미사일을 숨겨놓을 장소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핵미사일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외에 수출할 수도 없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만들고 보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한국 국방비로 11만 톤급의 항공모함 3척가량을 건조하여 한반도 주변에 항시 대기시켜 놓고 미국 해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핵 잠수함과 동급의 성능을 가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 해군이 여러 척 건조하여 중국 해군이 제주도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제주도 인근 해역에 상시 배치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해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단독으로 운영할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한미 해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해군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한반도 주변에 항상 항공모함 1개 전단과 여러 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국방 예산이 대폭 절감될 것입니다. 자,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반도 전체를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덕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인천국제공항의 절반가량 크기 되는 섬인데 이 섬을 해상 군사기지로 만들고 한국과 미국의 해군 및 공군, 해병대가 함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섬에서 북경까지는 약 900km 떨어져 있고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중국 다리엔 대련까지는 약 440km, 또 중국 청도 칭다오까지는 약 5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덕적도에 사드, 이지스 어쇼어 같은 방어용 미사일도 설치하고 한국에서 개발한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과 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해 놓으면 중국 해군과 공군은 북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산동반도, 요동반도 사이 바다에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덕적도와 북경, 천진, 당산, 창주, 연태, 대련, 청도 등 북중국의 도시들 사이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면 중국은 숨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덕적도에서 한국에서 개발한 KF-21을 100대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F-35A를 60대 추가 도입하여 배치한다거나 F-15EX를 60대 추가 도입해서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침투 능력을 가진 CH-53 킹스텔리온 헬기를 100대 도입하여 배치한다면 유사시 중국의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에 대한민국 육군 해병대 5천여 명이 동시에 상륙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군은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방어를 위해서 함정과 전투기를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중국 지역이 위험해지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 해군의 만재배수량 12,0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 만재배수량 4,000톤급의 한국형 이지스 호위함, 만재배수량 10,000톤급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와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한반도 서해상에 배치하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들은 서해를 비우고 태평양으로 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북중국 지역에 밀집하게 되면 한국이 개발한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혹은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로 격침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스텔스기 KF-21과 FA-50 경전투기에 탑재되는 사거리 300km 마하3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2028년부터 배치가 됩니다. 이 미사일로 중국 해군 함정들을 모두 격침시키게 됩니다. 중국 해군 함정을 모두 격침시키는데 주한미군이나 미 7함대 도움 없이도 한국군 단독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또
덕적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작은 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를 연결하고 매립하면 인천국제공항의 약 절반가량 되는 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립하고 각종 건물을 짓는데 약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 매립지에 미 해군과 공군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상 군사기지를 한국 정부 예산으로 건설을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만한 배짱과 포부가 있어야 되겠죠. 미 해군과 공군은 한반도의 서해안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제주도 북서쪽에서 약 130km 떨어진 곳에 가고도라는 돌섬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미 공군과 해군을 위한 해상 군사기지를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여 제공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 가고도의 크기도 인천국제공항의 약 절반가량 됩니다. 이 섬에서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청도까지는 490km, 그리고 청도와 가고도 사이에는 바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도에서 출항하는 중국 함정들을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로 모두 격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주도 서남쪽에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군이 사용하던 알뜨르 비행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논과 밭을 매입하여 미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한국 정부 예산으로 건설을 해서 미국 칠함대가 이사오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주 남서쪽 알뜨르 비행장에서 중국 상하이까지는 49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서해상에 총 3곳에 서로 다른 불침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북경과 상해 방어를 위해서 함정이 모두 한반도의 서해안에 집결하거나 제주도 인근에서 집결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함정들을 유인해서 모아놓고 한국군이 개발한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또는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로 박살내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P-8 해상 초계기를 30여 대 추가로 도입해서 한반도 주변에 중국 함정 및 잠수함을 박살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북부와 대만 남쪽의 섬 하나를 필리핀과 협의하여 임차하고 한국 해군, 한국 공군 해병대의 기지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던 중국 해군 함정 및 중국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봉쇄될 것이며 또 중국군이 대만을 쉽게 공격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해군이 한국 공군과 해군에 의해서 남중국해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또 대만 주변에 집결하게 되므로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에게 한국 정부 예산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차관을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에게 KF-21 공장을 건설한 뒤에 KF-21 100대를 생산해서 필리핀 공군이 사용하도록 만들면 남중국해에서도 중국 해군과 공군은 필리핀 공군이 보유한 KF-21에 의해서 모두 물고기 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해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100억 달러를 더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통 큰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 178만 9천 명의 미국 청년들을 보내서 이 한반도 보잘것없던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1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리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680억 달러를 당시 돈으로 그렇습니다. 이 680억 달러의 위대한 미국인들이 낸 세금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 이미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충분한 금액을 70년 전에 이미 지불을 하였습니다.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하겠습니다. 이미 이 땅에 13만 명이 넘는 미국 청년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과 미국인은 피가 섞인 한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은 형제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에게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을 장악한 친중 세력과 친북 세력들이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에서 국힘을 제외한 모든 좌파 정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그들의 정당 계좌 및 당사 건물 등 자산을 동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파 정당의 모든 정치인들과 보좌관, 당직자, 당원 등 전부 전원을 테러단체 가담자로 지정하여 개인의 자산까지도 압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민주언론 시민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또한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하여 주고 이 단체들의 재산과 회원들의 개인 재산도 모두 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MBC, KBS, 연합뉴스, 한겨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이들도 또한 북한과 연결된 단체로 지정하여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속된 기자들의 개인 자산도 모두 동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단체의 회원들은 반미 집회, 반일 집회, 친북 집회, 친중 집회를 하였거나 반미 친중 여론을 만들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단체들 모든 자산과 회원 개인의 자산까지 모두 동결시켜 버리면 이들이 모두 퇴출돼 버릴 것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이 때문에 방송국 몇 개가 폐쇄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방송국 몇 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친중 언론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사주와 가족들이 대부분 미국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녀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들의 자산 또한 모두 동결시켜 주시고 미국에 있는 친인척들까지 모두 추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언론사에서 미국에 파견된 특파원들 역시 추방시켜 주시고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한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미국의 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여전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중 기업들로부터 많은 광고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힘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전국의 주요 대학에 중국 공산당 관련 시설인 시진핑 기념관과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 한국의 모든 대학과 미국 대학과의 모든 교류를 중단시켜 주시고 한국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교로 파견 나가 있는 한국인 교수 및 한국인 교환 학생들을 모두 강제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기념관과 공자학원이 있는 대학은 총장 및 교수들이 모두 중국 공산당의 뇌물에 넘어간 학교들입니다. 서울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도 동일한 상황이고 이미 중국 공산당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상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비밀리에 빼내어 가기 위해서 한국 대학교와 한국 유학생들을 중간 단계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과의 모든 교류를 즉각적으로 중단해 주시고 관련자들을 모두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은 영구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한국의 90% 이상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살리고 한미 동맹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전부 다 제가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에서 영어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17개 주요 도시와 전국의 주요 대학에 한미동맹재단을 만들어주시고 한국 측 책임자로 국제정치학자인 이춘군 박사를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재단에서 한미동맹의 역사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만 미국 비자를 발급해 준다면 한국에서 친중 세력은 완전하게 박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부터 전체 한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역사부터 국제 정치를 새롭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 중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에포크 타임즈가 한국의 케이블 방송 채널을 보유하게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미국의 팍스뉴스와 같은 친 트럼프 언론이 한국에서 케이블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한국어 방송도 송출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방비를 한국 돈 57조 원 책정해 놓고 비정부 기구에 국고지원금을 102조 3천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으로 24조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두 금액 126조 3천억 원 생산성이 검증이 안 된 금액으로서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 생태계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이 금액들 가운데 절반인 63조 원을 국방비로 전환하게 되면 매년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증가시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유도하여 중국의 경제를 파산시키는, 붕괴시키는 전략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현실성이 높은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국군의 국방비가 증가되면 노후 무기를 대거 교체하게 됩니다. 한국 무기들의 가격이 점점 하락하여 한국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이 증가될 것입니다. 또 한국군의 우주군도 창설하여 미 우주군과 합동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군이 우주에 돈을 낭비하도록 유도하여 경제를 조기에 파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산 물건의 관세를 대폭 부과하는 대신에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리지 않는 방식 내지는 0% 관세 방식으로 한국 업체들이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각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한국 기업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미국산 무기들도 우리가 대거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중국의 조선산업, 해운산업, 중국의 해군 역량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분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자료를 만드느라고 저 자신도 대단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만은 이걸 다시 제가 또 영작을 합니다. 영작 이미 완성을 해놨고요. 지금 우선 아시아투데이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독자분들의 수준이 높으시고 그리고 아시아투데이가 갖고 있는 이 파급력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제가 반드시 영어로 방송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해군을 해체하기 위해서 선박 부품의 중국 유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to dismantle the Chinese Navy, we must block the flow of ship part into China.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이미 다 완성을 해놨으니까요. 앞으로 영어 방송을 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에 오시면은 이번 주말에 아마 다 업로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5편을 한국말과 중국말로 제가 녹화를 했고 그 다음에 대본도 한글과 영어로 해서 미국에 다 보냈습니다. 미국에 보냈고 지금 예를 들어서 5번째 레터가 가면서
맨 끝자락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레터가 다시 또 첨가돼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번째 레터로 해가지고 미국에 전달이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또 그 밑자락에다 붙여서 한 편을 보면은 최근 한 편을 보면 앞에 나간 거 모든 부분을 한영 대조해 가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그렇게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 47도 지금 순서대로 지금 번역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아투데이 방송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아시아투데이 있겠지만은 제가 방송하는 공작관 TV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국민 여러분들께 있어요.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은요, 얼마든지 복사를 하든지 뭐 내용을 하든지 퍼다가 날르십시오. 날라서 특히나 미국계 친구분들이 있는 분들 같으면요, 제가 영어로 올라오는 것도 벌써 5편이 냈으니까요. www.k-cia.kr 여기가 바로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입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도요. 인도태평양 시대에 지금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서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린치핀이라고 하는 것도요. 대한민국과 인도가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린치핀 거 아시죠? 수레바퀴에 꽂는 자그마한 핀인데 이 린치핀이 빠져버리면 수레바퀴가 빠져나가고 수레가 붕괴돼 버리겠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 이름도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인스티튜트라고 IPSI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영어로 된 자료들이 제가 그동안 준비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딴 거 아니에요. 무슨 한심한 그 국힘당 대 민주당 얘네들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두 놈 다 쓰레기들이고 다 둘 다 좌파애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좌우될 필요 없으시고 지금의 상태는 미중 간의 대립 패권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파생되고 있는 거 과연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겠죠. 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친중 세력들 중국 공산당 세력들을 격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운명도 끝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궤도 브레이크도 없는 전차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 전차의 운전수 누구다? 도널드 트럼프. 그 전차에 탑승하지 못하면 죽는 거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나라지만 정신을 다들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 여러분, 2차 저지선이 무너졌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안 될 경우엔 피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핏물이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은 빨갱이 여족 세력들을 친북 세력, 친중 세력들을 죽여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데 아무런 피보험 없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피 흘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죽는 거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설령 대통령이 2차 저지선이 무너져서 끌려간다? 그러면 경호실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좌우지간에 오늘 뭔가 분순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다 하더라도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들 노심초사하지 마시고요. 지금 1시간 가까이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지금 2차 저지선 안 무너졌대요. 또 보니까 좌빨, 좌익 언론대 애들, 이상한 언론 애들 있죠. 연합뉴스, YTN, MBC, SBS, KBS 이런 것들. 거기다 종편들까지. 채널A, TV조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 떠드는 소리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걱정되시면 한남동 가세요 지금. 그럼 되죠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저를 계속 보고 싶은 분들은요. 오후 2시부터 대한연대에서도 제가 출연해서 방송을 할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